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입니다. 35살이고요.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글쎄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오후 3시쯤이었나?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언제나처럼 주민등록 등본 발급하고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죠. 주민등록 등본 발급이시죠?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은행 대출용으로 필요해서요. 네, 금방 처리해드릴게요.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옆에 앉은 민정이가 제게 말했어요. 서연 언니 진짜 일 빨리 하시네요. 저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그때였어요. 주민센터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험상궂은 남자가 들어왔죠. 백도철이라는 놈이었어요. 전형적인 조폭 스타일이었죠. 화려한 셔츠에 굵은 금목걸이, 뒤에는 부하들을 끌고 와서는 야, 여기 담당자 누구야? 순간 민원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최 계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죠. 어떤 일로 오셨는지. 우리 조직 사무소 앞에 불법 주차 딱지 붙인 놈이 누구야? 그놈이 책상을 내려치면서 고함을 질렀어요. 민원인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제가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죠. 죄송합니다만 큰 소리 내시면 다른 민원인 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놈이 저를 노려봤어요. 뭐? 이게 집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그때 그 놈이 갑자기 제 책상 앞으로 와서는 서류들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그리고는 제 손목을 거칠게 잡는 거예요. 야, 너. 똑똑하게 나왔으니까 내가 책임져. 그 순간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손 놓으세요. 순간 저는 그 놈의 손목을 가볍게 비틀어서 놓게 만들었어요. 7년 동안 봉인해뒀던 기술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죠. 손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놈이 아픔에 비명을 지르면서 손을 놨어요. 주먹을 휘둘러 왔지만 저에게는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순식간에 그놈이 팔을 제압하고 바닥에 엎어뜨렸죠. 부하돌이 달려들었지만 마치 춤을 추듯이 자연스럽게 둘 다 제압했어요. 모든 게 10초도 안 되어 끝났어요.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조용히 나가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저를 바라봤어요. 민정이는 입을 벌리고 있었고요. 언니가?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경찰 불러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그 놈들을 데려간 후 동료들이 제 주변에 모였어요. 서연 씨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최 계장님이 물어보셨죠. 그냥 운동을 좀 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운동이 아니라 특수부대 훈련이었죠. 하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민정이가 휴대폰을 들어 보이는 거예요. 언니 벌써 영상 올라왔어요. 조회수가 벌써 10,000명 넘었다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야? 주민센터 슈퍼우먼 이렇게 제목 붙여서. 와, 댓글 봐요.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런 기술이? 혹시 특수부대 출신? 마지막 댓글을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켜봤어요. 제 영상이 각종 SNS와 뉴스 사이트에 퍼져 있었죠. 성남시 한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현실판 슈퍼우먼이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죠. 7년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안에는 군 시절 사진과 훈장, 707특임단 배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젊은 제 모습. 군복을 입고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윤서연 씨 맞죠? 오늘 아주 멋진 쇼를 봤습니다. 변조된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궁금하군요. 707특임단 출신이 왜 주민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지.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손이 떨렸어요. 벌써 들킬 줄은 몰랐거든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잘못 걸었다고요?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미 게임이 시작된 거였죠. 그날 밤 저는 7년 만에 군 시절 통신 장비를 꺼냈어요. 특수부대에서 쓰던 은밀한 통신 채널이었죠. 까마귀. 여기는 독수리. 응답바람.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독수리? 서연이야? 이게 몇 년 만이야? 김민수 선배였어요. 707특임단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였죠. 형님, 죄송해요. 연락드릴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이야? 혹시 문제 있어? 제 정체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누군가 제 과거를 캐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날 주민센터에 갔을 때 민정이가 멍든 얼굴로 나타났어요. 민정아, 얼굴이 왜 이래? 어젯밤에 집 앞에서 누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누가 뭐라고 했어? 서연 언니한테 잘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 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조직한테 전화를 걸었죠. 좋아요. 하겠어요. 현명한 선택이군요. 오늘 밤 8시에 사무실로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민정이를 봤어요. 민정아, 당분간 실가나 친척집에 가서 있어. 왜요? 언니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제발. 그날 저녁 조직 사무실에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라 707특임단 출신의 윤서연으로 갔죠.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김성만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윤서연 씨 처음 뵙겠습니다. 앉으세요. 책상 위에 제 사진과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707특임단 시절 사진까지. 707특임대 출신이시더군요. 그것도 꽤 유명한. 뭘 원하시는 거죠? 간단해요. 저희 조직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거절하면? 주민센터 동료분들이 다칠 수도 있고. 특히 민정씨? 참 예쁘더군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제 동료들한테는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시키는 1도 사람 죽이는 일은 안 해요. 협상을 하려고요? 협상이 아니라 통보예요. 그 순간 제가 가져온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폭탄이었죠. 군에서 쓰던 수류탄이었어요.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게 하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707특임단에서 뭘 했는지 아시잖아요? 폭파 전문가였어요. 성만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건물에 폭탄을 설치해뒀어요. 제 조건을 안 들어주시면. 문이 열리면서 조직원들이 들어왔어요. 10명 정도 되나요? 사실 폭탄은 가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7년간 잠들어 있던 진짜 제 모습을 깨웠어요. 첫 번째 놈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주민센터에서처럼 조심스럽게 제압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무력화시켰죠. 두 번째, 세 번째.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7년간 잊고 있던 특수부대의 살상 기술들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죠. 3분 만에 모든 놈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이제 알겠죠? 제가 누군지. 한 달 정도 평화로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점심을 먹고 주민센터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남자가 저를 불렀어요. 윤서연 씨 맞으시죠?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이었어요. 누구세요? 국정원 김태현입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김태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윤서연 씨 다시 국가를 위해 일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어서요.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어떤 외국인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이들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국제 테러리스트들이에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이들의 목표가 성남시 일대라고 정보가 들어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민정이와 동료들을 떠올렸어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그날부터 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주민센터에서 평범하게 일하고 밤에는 국정원과 함께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했죠. 타겟들이 성남시 분당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김태현이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저는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총 5명의 외국인들이 어떤 건물을 둘러보고 있었죠. 저 건물이 뭐죠? 시 상수도 관리사무소입니다. 설마 상수도에 독을 타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성남시 시민들이 위험해져요. 수십만 명이 지금 당장 막아야 해요. 상수도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들은 이미 쓰러져 있었어요. 5명의 테러리스트들이 건물 안에 있었죠. 조용히 건물에 침입했어요. 1층에서 2명, 2층에서 1명을 무력화시켰죠.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 나머지 2명이 거대한 물탱크 앞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독성 화학물질이었죠. 스타프. 영어로 소리쳤어요. 그들이 총을 꺼내 제게 향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뒤로 이동해 있었죠. 순간적인 격투였어요. 1명은 목을 꺾어서 다른 1명은 독성 화학물질이 든 통에 빠뜨렸어요. 모든 게 5분 만에 끝났어요. 윤서연 상황 보고하세요. 김태현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어요. 임무 완료. 테러리스트 5명 모두 무력화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서연아, 큰일 났어. 민수 선배가 급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 테러리스트들. 사실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대. 뭐라고요? 국정원 내부 권력 다툼에 이용당한 거야. 너를.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제가 죽인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은 아니었어. 하지만 테러리스트도 아니었다는 거지.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김태현이 저를 이용한 거였죠. 7년 전 그 사건과 똑같았어요. 다음날 김태현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요. 같은 카페에서 만났을 때 김태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알았어요? 그가 물어봤어요. 다 알아요. 저를 이용한 거죠? 이용이라. 그렇게 표현하기엔 7년 전에도 그랬어요. 저를 믿고 따랐던 동료들이 죽었어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인생을 되찾으러요. 그날 밤 저는 국정원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평범하게 가지 않았죠. 707특임단 시절의 모든 장비를 챙겨서 갔어요. 보안시설을 무력화하고 건물에 침입했어요. CCTV도 모두 해킹해서 제 모습이 찍히지 않도록 했죠. 김태현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혼자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봤어요. 제게 관한 파일들이었죠. 작전명 그림자 사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군요. 저를 다시 끌어들일. 윤서연 씨, 진정하세요. 7년 전 그 사건도 당신들이 계획한 건가요? 김태현이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제 동료들이 죽은 것도 모두 계획이었다는 거네요. 이 모든 파일들 복사해 갈 거예요. 그걸로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언론에 공개할 거예요. 국정원이 무고한 시민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언론의 파일들이 공개되면서 큰 사건이 되었죠. 김태현은 물론이고 관련된 국정원 관계자들이 모두 처벌받았어요. 저는 다시 주민센터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도구로 이용당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언니, 뉴스 봤어요. 민정이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어떤 뉴스? 국정원 비리 사건. 언니가 고발한 거죠? 응, 맞아. 대단해요. 진짜 영웅 같아요. 웃었어요. 영웅이다. 저는 그냥 제 인생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었는데요. 민정아, 영웅은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한 거야. 지금은 정말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주민센터에서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었고 민정이와는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가끔 길에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센터 슈퍼우먼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도 있고 국정원 사건을 고발한 사람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냥 윤서연이에요.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무원이죠. 물론 완전히 평범하지는 않아요. 가끔 경찰서에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요. 위험한 범죄자를 체포할 때 자문을 구한다거나 인질구출 작전에 참여해달라고 하거나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지만 저는 싫지 않아요. 이번에는 제 의지로 하는 일이니까요.
누군가의 명령이나 조작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리고 사실 요즘 좋은 사람이 생겼어요. 성남서에서 만난 강 형사님인데 처음에는 업무상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그분은 제 과거를 알고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시죠. 아직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구나 숨기고 싶은 과거나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7년 동안 제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자유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될 때 찾아와요. 자신의 모든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요. 저는 이제 707특임단 출신이었던 제 과거도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평범한 현재도 모두 사랑해요.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도 자신의 모든 면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과거에 실수를 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니까요. 그리고 가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작은 친절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성남시 주민센터에서 시민 여러분을 위해 일할 거예요. 특별한 일이 생기면 경찰서를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윤서연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고 햇빛 아래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